마우스를 왼손으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만 좌뇌만 쓰다 보니까 우뇌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국제 무슨 회계 자격증, 은행에서 필요한 뭐 그 연결 회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네. 인강으로.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몇 가지 차이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분은 없는 TO를 만들어서 입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분은 아마 커피 회사에 들어가셨어도 합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세 분이 역시 사회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기계발도 정말 이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지 몰랐는데, 자, 이번에는 본인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 자기계발의 신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에피소드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계발의 신을 좀 소개해 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꿈입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길래 제2의 꿈이라는 제목이 붙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냉정과 열정 사이. 야, 벌써 제목부터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주객전도, 자기계발이랑 직업이랑 주객이 전도되신 분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먼저 제2의 꿈부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2의 꿈 누가 가져오신 스토리일까요? 저요. 네. 제2의 꿈 누구의 스토리인가요? 저희 그 인사팀에 계셨던 차장님이셨는데 예. 정년 뭐 몇 년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 계속 소방 관련 법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소방 관련법. 네, 그래서 저희한테 막 뭐 집에서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고. 갑자기요? 그래서 왜 이러시지 이랬는데 소방 무슨 관리사? 관련 자격증을 따시고 그리고 나서는 와서 본인이 우리 소방안전 교육할 때 본인이 직접 교육을 하겠다. 자기는 자격이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또 하시고 그걸 계속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소방 관련 일을 하시고 소방 관련 자격증을 따시고 하셨냐고 그랬더니 은퇴를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의 삶을 걱정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방 자격증을 따고 소방 감리사로 그거 업종 전환을 하셔서 현재는 경복궁의 무슨 시설 관리 쪽에 감리로 가셔서 지금 계신다고 들었어요. 성경지명이 있으시네요. 그런 걸 미리 준비하셨던 거 같아요. 미래를 위한 그 자기 개발을 하신 거죠. 이게 건물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네. 뭐 빌딩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빌딩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잘 그 마켓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비교적 오래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정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원할 때까지? 현재 지금 이제 60세가 넘으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62세쯤 되셨을 텐데 현재가 거기 경복궁에 지금 시설 관리직으로 계시니까 정년 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경복궁에서 그런 일 하는 것도 참 색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제2의 꿈을 잘 찾으신 분이신 것 같네요. 네. 네, 이어서 냉정과 열정 사이. 두 분 중에 누가 가져온 내용입니까? 제가 가져온 내용. 냉정과 열정 사이. 제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제목에 비해서 내용은 간단할 수는 있는데. 그래요? 안타깝네요. 제가 이제 처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정말 잘하시는 회사의 인사팀의 핵심 인재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핵심 인재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핵심 인재 관리 업무도 일부 했었기 때문에 누가 핵심 인재인지 알았습니다. 인사팀 120명 중에 딱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핵심 인재가 됐을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고 관찰을 했었는데 회사에 가면 항상 그 얘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가 결론이 뭐야? 이 얘기를 항상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그래서 결론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 가령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분 왜냐면 회사에 가면 항상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자기야 제가 뭐 11번가에서 뭐 어쩌고 결론이 뭐야? 샀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없었습니다. 깔끔하잖아요. 그래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제목을 정해야 되고 주제 이슈를 뽑아내면서 제목 하나 정하는데 고민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이 뭐야?
깔끔하고 정리가 되고 심플하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네. 자기 개발은 아닐 수 있지만 하시는 행동이 마우스를 왼손으로 쓰시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 네. 그게 일부러. 왜냐하면 왜죠? 오른손을 쓰다 보면 왼쪽 두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와.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만 좌뇌만 쓰다 보니까 우뇌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10년 가까이 하시니까 오히려 왼손으로 쓰는 게 편하십니다. 저 마우스 왼손으로 쓰거든요.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감성적이고 성격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하시니까 예. 오른쪽으로 쓰세요. 아 예.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분은 정말 대단한 이거 자기 개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2탄으로 실천 사항이 이를 닦으실 때 왼손으로 닦으세요. 야 그거 어려운데.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해봤는데 안 해봤어요. 닦아봤는데 네. 코를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힘듭니다. 이렇게 깨끗이 진짜 안 돼. 닦기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대단하다. 왜냐하면 오른쪽 두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게 이성과 감성을 위해서 자기 개발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왼손을 써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그랬었고 네. 저도 그래서 왼손으로 씁니다. 어떤 걸? 마우스를요? 오. 일을 왼손으로 닦은 지 저도 한 10년 됐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성적이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를 왼손으로 닦으시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닦겠지 뭐 그 의심을 하고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뭔가 기인율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야. 이것과는 좀 상관없는 거지만 그분이 보는 것 중에 마지막에 시집을 보시더라고요. 함축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아 제목 때문에. 단어를 뽑아놔서 제목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집을 보는 걸 제가 보고 와 대단하시다. 이래서 핵심 인재구나. 시사상식으로 해서 월간 시리즈라는 것까지 다 월간지. 네. 그 깊이거든요. 매일 신문 보시고 위클리 보시고 마지막으로 먼슬리로 나오는 월간지까지 보시는 그 지식의 깊이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자기 개발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벌써 설득이 다 당해버렸는데 어떠세요? 마지막 주객전도 남아 있으신데 아 예. 이길 수 있나요? 승패가 뭐 이게 따라서. 의미가 있나요 이게? 저는 되게 간단해요. 네. 그 저희 회사 3층에 가면 그 피트니스가 있어요. 네. 그 주야간으로 이제 교대로 그 트레이너가 와서 근무를 하고 지도를 네, 해주고 네. 하는데 그 저녁에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분인데 이분이 몸이 어떠냐면 그 우락부락한 게 아니라 네. 그 유승욱 씨를 보는 듯한 어떤 그런 체구 자체가 크진 않은데 진짜 여자의 몸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균형적으로 근육이 있을 뭐 이런 거에 어떻게 했을까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체대 출신이 아니냐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체대 출신이 아니라 유아교육과 출신이고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네. 취미로 이제 헬스를 하고 트레이너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본업을 때려치고 그 트레이너로서 이제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어떤 것이 이제 네. 자신의 본업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과정을 봤어요. 예.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쉽진 않아요. 대부분 주변에서 보는 건 자기 업무랑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제 친구를 봐도 그 IT 업계에 종사하던 공대 출신 친구인데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예. 취미로 그 국제 무슨 회계 자격증, 은행에서 필요한 뭐 그 연결 회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네. 인강으로 공부하고 무슨 3단계까지 따야 되는 걸 다 따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 갔다가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 & 푸어스의 한국지사에 가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선까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특정한 직무에 포커싱을 해서 어떻게든 그렇죠.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 트레이너 친구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네. 예, 취미로 뜨개질하다가 공방 차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렇죠. 예, 그런 수준의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굉장히. 되게 특이했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게 자기 직업이 된 업이 경우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예. 많아요. 네. 그러면 혹시 과장님도 이제 앞으로 트레이너 혹시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자기 개발의 신, 이분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취업을 해서도 우리가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왜냐면 자기 직무에 대한 어떤 자격도 필요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 정말 끊임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러면 취준생들한테 이거 미리 따오면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직무별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스펙도 될 수 있고 이제 들어와서 미리 따오면은 뭐 앞으로 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그 뭐 한 가지씩 얘기해보죠. 우리 네네. 사실 이게 직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고, 네. 그 특정 인더스트리의 네네, 영역에 맞아요. 맞춰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건설 토목 쪽 간다라고 하면 뭐 건축기사 자격증부터 해서 그렇죠. 뭐 그 여러 가지 뭐 소방 또는 안전 관리 또는 품질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요? 예, 여러 가지 공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물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국제무역사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HR 쪽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노무사.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있는 어떤 그 인사 관련 기준을 공부할 수 있는 PHR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런 있어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각각의 뭐 전기 쪽은 뭐 전기 기사가 있을 수 있고, 네네. 뭐 기계도 이제 기계 관련된 기사, 정보 관련된 거, 전산 뭐 무궁무진하죠. 네, 특히 이제 공대 쪽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제 길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분도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네. 그 뭐 이렇게 자격증을 미리 따온다고 해서 사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서 노무 관련 직무에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매년 바뀌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뭔가 회사의 이런 직무 때문에 뭔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격증 따는 것보다 진짜 관심 있고 재미 있으면 그리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면 자격증을 따는 게 옳은 것 같고, 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는 자격증이 그냥 이게 자격증이 원래는 이 정도의 지식과 스킬 가지고 있다는 그런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의 자격증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따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그냥 가지고 입사만 해가지고 오는 거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어차피 회사 들어와서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특별하게 그런 자격 정말 필요한, 예를 들면 공인노무사 같이 그 노무사를 뽑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변호사를 채용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은 회사 들어와서 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자격에 대한 거는 지식이 있다는 거에 대한 보증은 확인은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경험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서 네. 당연히 쌓아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학에 있어서 지난달에 기사도 저희가 났던 것처럼 이제 회화가 말을 잘 못하면 임원이 되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 모 그룹에 네. 일이 있었죠. 것도 났었고,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토익 860점만 되면 네. 그 유효 기간이 9,999년으로 이렇게 찍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860점을 따기 위해서 네.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준,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조건이 되는 상태에서 입사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실무적인 회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어학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은 제 입장에서는 뭐 네. 공인노무사는 인사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외 자격증은 그냥 이 사람이 요거에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뭐 인사 담당자 세 분이 이렇게 의견이 다 제각각일 정도면 사실 헷갈릴 것 같아요. 취준생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이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자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업무는 일단은 뭐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토익 성적이 너무 낮아. 네네네. 낮았는데 회사에 들어왔는데 860점이 안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데는 없겠지만 네. 그게 안 되면 넌 승진 누락밖에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그런 건 미리 따놓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희가 그 재경 쪽 채용을 할 때 공부하는 거 뭐죠? 회계 관련 자격증, 뭐 기초 자격증 이런 것들 뭐 우대 사항이긴 했는데 다 그거 있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회계학과 나오고 뭐 자격 공부 어느 정도 공부해서 몇 가지의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지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재경 그 파이낸스 컨트롤러가 정말 간단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물어봤어요.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도 다 불구하고.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계속 유도하면서 물어보다 안 되니까 재경 팀장님이 나중에는 자격증 어떻게 땄어요?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는 솔직히 정말 필요 없는 일이고 돈만 버리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이걸 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저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벼락치기 하듯이 때려 넣어서 이렇게 공부해서 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학습을 해서 따서 그거를 실제로 활용해 보는 기회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보고 끝난 거거든요. 그럼 그걸 활용할 일도 없고 그 시험을 칠 당시에는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일지라도 끝난 이후로는 모르는 거야.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물어봤던 질문들이 그 자격증을 딸 때만 필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업무를 할 때도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업무를 안 해봤나 보지? 신입을 뽑은 거예요? 신입으로. 아. 근데 사실 신입들, 취준생들한테는 일단 서류를 넘어야 되거든요. 서류를 넘기 위해서 뭔가 채워야겠다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자격증 정말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넣는다는 거는 되게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근데 어쨌든 최종으로 갔을 때는 그렇겠다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서 서류를 넘는 건 좋은데 서류만 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딸 때 진짜 관심 가지고 좀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진짜 공부를 해서 따는 게 좋지 남들이 따니까 나도 우선은 빨리 벼락치기라도 해서 이걸 따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나중에 직업을 갖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직장 생활의 영속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퍼포먼스가 나고 안 나고 이전에 직장 동료나 그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에게 그 업무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정도고 최소 1차 면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해당 팀장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10년 이상 그 업무를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미약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실질적인 걸 물어봤을 때 지식 수준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관심 정도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지 그게 되게 막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안 들고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거가 뭐 그 표현 중에 거기서 뭘 배웠는지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제를 꺼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자격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은 더 클 것 같습니다. 골프는 심판이 없는 운동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저는 이 직무에서 누가 그러니까 간섭을 하던 뭐 판단 요소가 없더라도 저는 제 스스로 이 길을 쭉 걸어 나가서 이 길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장거리보다는 숏게임이 포인트 올리는 데는 가장 좋다. 라는 말을 만약에 한다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정진해 나가는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서 주어진 업무를 잘 해결해 나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아는 것 자체가 자격보다는 그거를 해석해서 앉아 계신 면접관 분들하고 공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거는 맞는 말이고 그것도 이제 골프라는 그 운동 자체가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랑 어떤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스포츠다라고 또 전제를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전제를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뭐 최종 면접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골프 다 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이들 즐겨 하세요. 거의 다 하세요. 실제로. 어쨌든 면접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좀 어르신들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골프라는 스포츠를 가지고 내 역량이 골프랑 연결해서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면 앉아 계신 분들이 이해도는 훨씬 더 높겠죠. 그렇죠, 예. 네. 이게 그 누차 강조 드리는 사항이에요. 매회 때 나왔던 얘기 같아요. 네. 무엇을 하느냐, 그 프로덕트가 진짜 보여지는 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색 스포츠를 하건 이색 스펙을 갖고 있건 뭐 하다못해 골프를 치던 이거가 한 뭐 유행을 따라서 뭐 전부 면접장에 와가지고 저는 뭐 어떤 특별한 스포츠가 뭐 이런 걸 거론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네. 이게 무슨 변별력과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겠어요. 근데 그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한 평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볼 때 그러면 그게 맞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뭐냐면 그런 접근이 아니라 뭐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이 특별한 어떤 것을 행동으로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투자한 게 어떤 노력이 있었고 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과 함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염두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 속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가치관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사고의 틀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깨달게 됐다라는 것을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편으로서 소개를 하는 게 네. 맞는 거지. 이 개별적인 어떤 특수성 자체만으로는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취준생들이 그럴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뭐 느낀 점이 중요하다. 뭐 내가 어떤 바를 어떻게 겪었느냐가 중요하다.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불안하지. 네, 근데 그 불안한 이유가 왜냐면 더 뭔가 특이한 걸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오히려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면접 툴을 겪다 보면 예. 그게 다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진심으로 그런 뭔가를 겪고, 그러니까 뭔가 느낀 게 있고 네.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자기가 진짜 느낀 그런 감정이라면 네. 당연히 과정을 지나면서 네. 진실성이 전달이 되겠고 네. 만들어낸 거면 네. 못하죠. 그렇게. 근데 그게 안 드러나진 않아요. 네,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스펙을 가져서 이걸 과연 내 것처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저는 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라는 게 내 거여야 하고 내 그렇죠. 거를 네. 순수하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아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면은 네. 그 진정성이라는 거는 그런 과정 속에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 여러 가지 낭비를 하게 돼요. 정신적 낭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입장에서 네. 제 주관적으로 보면 저는 자소서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자소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취준생의 자소서를 보고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한 것일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스킨스쿠버를 따러 갔었을 때 네. 험상궂은 강사님이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여행을 아무리 좋아해봤자 전 세계의 30%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전체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바다니까. 바다를 보고 나서 여행을 다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전율이 올랐어요. 대단한 말이다. 뭔가 네. 꽂히는 게 있네요. 네. 근데 분명히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이렇게 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 있으면 그래서 이 직무에 있어서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 관점에서 들을 수 있는 자세, 경청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신다 그러면 되게 저는 배울 수 있는 자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전에 화장품 회사 다닐 때 화장품 회사인데 네. 차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네. T 사업부가 네네.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한 지원자가 티 소믈리에 자격증도 있었고 홍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었고 하물며 중국 윈난성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차 재배지까지 가봐서 네. 자기가 지식이 대단히 많다. 100가지 차에 대단하네요.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분은 없는 TO를 만들어서 입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그분은 아마 커피 회사에 들어가셨어도 합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버킷리스트에 스리랑카 차밭 가보기를 제가 써놨었어요. 본인이 직접 가보시겠다고? 스리랑카가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 차 자체가 홍차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뭘 땄다 이러면은 그걸 왜 땄을까? 이런 게 궁금만 하지
설명은 없어요. 왜 딱 뭐 동기부여가 됐는지.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자소서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동기부여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색 스펙을 내가 억지로 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스리랑카도 가보게 되시는 거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저런 것까지 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는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그 관심에 따라서 뭔가를 경험을 해야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해보지 않은 다음에는 설득력이란 게 없거든요. 그 자소서는 설득력이 있는 자소서들인 거예요. 네. 손동기 선배는 이제 그걸 배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설득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게 좀 넓게 보면은 공감인 거예요. 그렇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설득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진정성이겠죠. 진정성.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진정성.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뭐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취준생 그리고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취준생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모두 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항상 성장하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뭐 표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편안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자기 개발의 신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과장님 퇴근시켜 드려야 되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자기 개발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성장에 대해서 세 분들이 뭐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